시원하게 박수 받는 이사회를 소개시켜주세요. 더 좋아하시네. 예전에 못 내려고. 맞아, 박수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아니, 머리도 굉장히 짧으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13개 정도 내셨더라고요. 네. 그 어떤 계기가 돼갖고 이렇게 13개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내셨는지. 5G 나올 때 정말 소매 좋았거든요. 있잖아요. 디베이트 막 그때 막 지수도 싫고 막 60, 막 70 나왔어요. 그냥. 예. 그때 사실 대리점 사장님들이 많이 매장을 냈었어요. 근데 저는 소매는 굴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는 재원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재원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매장을 냈던 사람들이 또 5G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사가 굉장히 좀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예산이나 이런 이건 제 생각에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운을 시킬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든 거죠. 그냥 예전에 이벤트 이렇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벤트가 줄어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매장을 늘릴 때 항상 어려운 시기에 늘리거든요. 왜냐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좋아지면 그때 매장을 내면 늦게 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소매가 힘들다고 해요. 힘들지 않나요? 저 같은 다매장도 올해 이번 달 이제 지난달 이번 달 보면 사실 크게 재미가 없어요. 다매장에 대한 인프라나 여러 가지들 받고 하는데도 크게 재미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미가 없으면 매장 한두 개 있는 데들, 뭐 두세 개 있는 데들은 생계하는 매장들 있잖아요. 생계하는 매장들은 사실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을 좀 돌려가야 되는데 여유분들이 없는 대리점들은 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돈에 쪼들다 보면 사실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싸게 나오는 매장들 있잖아요. 왜냐면 화라산 때는 매장을 다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근데 어려울 때는 매장들을 다 내놓거든요. 내놓는 매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매장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수도 할 수 있는 KT에 대한 믿음은 소매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무당탕탕 했을 때 몇 개월 사이에 저는 사실 지금 일주일만 유지만 한다면 몇 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1년치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준비 단계. 근데 작년에 사실 매장을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한테, 왜냐면 3대 뭐 기피, 뭐 통신, 뭐 홈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데 그런 소리를 좀 듣지 않게끔 내가 좀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려고 한다면 파이를 키워야 된다. 우리가 매출을 키워놓고 그 파이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직원들 이렇게 회사다운 규모를 만들지 못하면 내가 언제든지 회사에 의해서 접을 수도 있고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크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매장 뭐 3개, 4개 있어도 금방 내 마음에 사장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이 직원들한테 과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들하고 평생 같이 가려고 한다면 회사 자체가 키우고 내 스스로가 이 사업을 접지 않게끔 얘네들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냐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좀 회사 성장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직원들하고 평생 같이 가신다는 마음이 확 와닿네. 저는 예. 사장님들은 그 마음이 없으면 예. 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저희 대리점 사장님들 보면
매장을 더 추가 확장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인력난이 힘들거든요. 인력이 먼저 확보가 돼야 매장 출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께서는 매장을 먼저 출점하고 인력을 뽑으시는 스타일이신지. 저는 일을 좀 먼저 저질러놨어요. 완벽한 매장은 없어요. 100%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도 수없이 많이 막 매장을 오픈을 하고 폐점도 해보고 그냥 쉽게 해서 똥도 먹어보고 꿀도 먹어보면서 내 스스로가 단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직원이 딱 뽑아지면 딱 가야겠다 이럴 때 되면 늦어요. 내고서 간절하게 좀 찾으러 다녀야죠. 내가 쉽게 해서 3개 매장이에요? 3개 매장에 뭐 3명씩 뒀어요. 그러면 내가 매장을 내려고 4명, 5명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고서 사실 이 사람들 가고 좀 하면서 몇 개월 후두덕 걸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장 못 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계속 출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직원에서 잘하는 직원을 거기 뭐 점장으로 가서 이렇게 뭐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그냥 따로 직원을 채용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했어요. 사실 제가 익산에 잘하는 직원을 광주에다 매장 세게 낸다고 빼가요. 익산 좋아하겠어요. 실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 부분이에요. 내가 스스로의 자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죠. 제가 익산에서 데려갈 수는 있어요. 데려갈 수는 있는데 전 제 스스로가 직원들한테 아순수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 야한테 직원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직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끌려갈 수도 있고 또 부탁을 하면 저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도 인원 광주에서 다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도 주 5일 하신다고 했는데 일요일날도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주 5일 한다는 걸 해야지 되는데 네. 그걸 또 하자니 또 매장에 근무 인원 수가 확 1인 근무나 2인 근무 그렇죠. 그게 이제 고민인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인원을 1명이나 2명을 더 놓더라도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 하나가 뭐 기본급 있고 평균 마진의 몇 프로 가장 크게 개인별? 네, 개인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한 3개월 동안은 새싹 프로그램에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뭐 5개 팔면 20만 원, 10개 팔면 뭐 30만 원, 20개 팔면 70만 원 이걸 3개월 동안 보장을 해줘요. 180 일반 직원 180을 줘요. 기본급이요. 부점장은 200을 주고 점장은 220을 줘요. 기본급을. 그리고 판매 마진은 뭐 카드든 뭐든 유선이든 모든 걸 다 해서 30만 원을 30%를 줘요. 판매 마진. 본인이 500 이상의 마진을 남겼다 토탈해서 그럼 뭐 35% 주고 뭐 700 이상 하면 40%를 주거든요. 근데 개인당 마진인 거죠? 개인당. 예. 근데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뭐 잘하는 점장들은 1,000만 원으로 가져가고 평균이 급여 기준이 높아요. 저희 평균 급여는 굉장히 높아요. 뭐 제 목표가 직원들 평균이 500을 만들자가 목표인데 근데 그 중에 몇 명들이 240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올해 사실은 240 보장 해줬어요. 무조건 240 다 합쳐가지고 안 되면 240 보장. 대신 뭐 주울지니까 그냥 뭐 휴일 수당 좀 안 쓰고 뭐 하면 250은 받아갈 수 있으니까 기존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몇 명을 구제하지만 또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준다. 그럼 사장님이 평균적으로 직원들 평균 급여를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 지금 나가는 거 평균 사원들 점장들 빼고 점장들이 어떻게 최하가 240이고 네. 평균 한 300, 350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 기준했을 때 순회 직원들 가운데서 평균이 한 350대요. 신제품 나올 때는 평균이 한 470 정도 되고요. 거의 평균 3명 정도시죠? 네, 3명, 2명. 조그만 매장들은 2명.
그렇기 근데 때문에 요즘에 최저시급이라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주월제도 하고 그러면 사실 180, 200 정도는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비율하면. 그래서 240을 맞추고. 근데 그 240이라는 거는 인센티브 포함해서 24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센이 240이 안 되는 사람도 240은 맞춰준다는 거죠. 사장님은 그 단회장을 하시면서 그 몇 개 냈을 때가 제일 힘드셨어요? 4개까지는 사장이 매장을 판매를 하면서 골라볼 수 있어요. 근데 4개 넘어가면 전 관리의 부분들도 점차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매장이 9개였을 때, 전 진짜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KT 내에서 저만큼 사고를 많이 당한 사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9시 두수도 나왔고, 제가 관리를 못한 거죠. 어떤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막 잘한다 하니까 제가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냥 매장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고 내가 직접 챙김이나 이런 거. 그리고 뭔가 우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도 직원하고 면담을 해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사장님들 뭐 매장에 한두 개 있으면 내가 직원 믿고 할 수 있지만 뭐 5개, 7개 된다면 지금부터 시스템을 믿지 않으면 수업료 많이 내요. 저는 수업료를 많이 내가지고 그 직원들 인센티브를 그 매출 수수료 이제 그 수수료 몇 프로 이렇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맞이. 맞으네요. 맞으면 몇 프로 준다.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왜 특가 모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들이 MRA에 대한 또 프로모션이 있잖아. 인센이 있으니까 니네 MRA 먹어라 이건. 왜냐면 10포인트당 15만 원이니까 너 이거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날릴 건 날리고 대신 매장에 그 대신 MRA를 높게 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춘다. 이 정도. 인력 채용 방법에 노하우가 있는지 갖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력 채용은요. 예. 노하우라기보다는 소문이 굉장히 잘 나야 돼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추천이 가장 중요해요. 질문 추천. 그러니까 직원 추천이 되려고 한다면 직원이 회사의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좀 직원 추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원을 추천하면 3개월 동안 한 명당 야가 3개월은 우리 이제 수습 기간이니까 3개월 지나고서 4개월 차부터 뽑은 직원이 4개월 차부터는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준다. 합의 90만 원. 저도 똑같은데 93일 지나면 100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가면서 얘기해. 야너 씨야 한 명도 잘 안 되면 그걸 안 돼서 돈벌이 하지 어떻게 사냐. 그런 거. 근데 사실 직원 추천이 가장 왜냐면 소개라는 것은 좀 이 직원이 이탈률도 적고요. 좀 믿음감이 있죠. 그리고 어느 그 직원이 소개했던 직원이 약간의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전 직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 조직 관리를 위해서 점장 회의를 하실 텐데 네. 회의하는 방식이나 주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다는. 소속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 사람 만나야 서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소통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내가 100%를 내가 결정하겠다. 내년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10%하고 20%만 하고 직원들이 도매 직원 몇 명, 소매 직원 몇 명 해서 이 한 명이 의장을 맡고 니네들이 움직여 주요 의사 결정만 내가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남는 것들은 얘들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